그녀는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0년 동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역사는 그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란한 여자, 권력에 미친 여자, 자기 아들마저 죽인 여자.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가 한 선택들은 정말 악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고려 최고의 권력 여성 천추태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자였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속 사람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공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개경의 한 저택. 햇볕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헌정왕후.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천추태후라 불렀지만 이날만큼은 그저 황주 황보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혼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고려의 왕 경종과 혼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종, 광종의 아들, 그 유명한 광종, 형제들을 숙청하고 피로 왕권을 지킨 왕의 아들과 그녀가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씨, 떨리시나요? 조금.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영광인지 아니면 감옥의 시작인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식장,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대청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경종을 받습니다. 경종은 병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광종의 공포 정치 속에서 자란 그는 늘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후마마, 잘 부탁하오. 경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하. 그녀는 그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혼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궁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그녀에게 다정했습니다. 아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왕후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지 않겠소? 좋습니다, 전하. 두 사람이 궁궐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경종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왕후마마. 네, 전하. 나는 아버지처럼 강한 왕이 되고 싶었소. 하지만 이렇게 몸이 약하니 그럴 수가 없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하, 강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하만의 방식으로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경종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왕후마마. 그해 겨울,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경종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후마마, 정말이요? 우리에게 아이가? 네, 전하.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아, 하늘이 드디어 나에게도 은혜를 내리셨구나. 경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목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경종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요. 전하, 아드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왕후마마,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후 경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경종의 처소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전하, 전하, 왕후마마. 경종은 침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소.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경종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후마마, 부탁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부디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지켜주시오. 전하, 이 궁궐은 위험한 곳이오. 내가 없으면 아이가 혼자 남게 될 것이오. 경종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맙소. 정말 그것이 경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재위 6년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5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고 어린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경종의 장례가 끝나고 궁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목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어리시니 누군가 섭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섭정을 하겠습니까? 대비마마께서. 대비마마는 여인이십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대비마마, 제가 아이를 대신해 나라를 돌보겠습니다.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비마마, 그것은.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섭정은 중대한 일입니다. 더구나 대비마마께서는 여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만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신하들끼리 권력을 나눈다면 나라가 분열될 것입니다. 제가 섭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비마마께서는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신하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왕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가 나라를 돌보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려 최초의 여성 섭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큰 결정은 피하고 아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만 살아서는 아들을 지킬 수 없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 진짜 권력을. 그녀는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김치향이었습니다. 대비마마, 신이 마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향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돕겠다는 것입니까? 마마께 반대하는 신하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김치향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히 충성심 때문에 자신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김치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마마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날부터 그녀와 김치향은 함께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날 한 신하가 조정에서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왕입니다. 하지만 대비마마는 김치향과 그 말을 계속하시면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신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김치향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사를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궁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데뷔마마와 김치향이.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사실이잖아.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잖아. 과부가 남자와. 아이고, 말도 못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느 날 한 나인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궁 안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는 강해져야 합니다. 한편 목종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5살이 된 목종은 이제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목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 신하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목종은 머뭇거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김치향과.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날아가 목종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니,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목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목종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창피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목종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나를 창피하게 여긴다. 하지만 울음도 잠시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까. 목종은 자라면서 어머니를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어느 날 목종이 그녀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직접 정사를 돌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저는 이제 20입니다. 목종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단지 너를 지키려. 저는 지켜지고 싶지 않습니다. 목종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어머니의 꼭두각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어머니, 저는 매일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종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없어도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왕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목종은 신하들과 더 가까워졌고 그들은 목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김치향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유배를 보내십시오. 전하께서 직접 명을 내리시면 데뷔마마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목종은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치향을 유배 보내라. 소식을 들은 천추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뭐라고? 전하께서 김치향을 유배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말이냐? 그녀는 즉시 목종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목종은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저는 이제 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김치향은 나를 도와 너를 지킨 사람이다. 아닙니다. 목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는지. 목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목종이 떠난 후 그녀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킨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날 이후 천추태우와 목종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졌습니다. 목종은 어머니 없이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렸고 신하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천추태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왕위를 지킬 수 없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몇몇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목종은 왕으로 부족합니다. 신하들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대비마마, 그 말씀은 대신 강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시다. 대비마마, 그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내가 왕을 세웠고 내가 왕을 바꾸는 것이 반역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목종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목종은 어머니의 계획을 알아챘고 선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궁을 떠나십시오. 목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를 폐위시키려 하셨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닙니다. 목종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자신을 위해 하신 겁니다. 권력을 위해. 천추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비마마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그럴 리가.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종이 죽고 강조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천추태우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인 여자, 권력에 미친 여자, 음란한 여자. 역사는 그녀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치향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왕위를 지키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역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추태후, 그녀는 고려 최고의 권력 여성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권력에 미친 여자였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죽인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싸운 여자였었는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였을까요?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강한 왕이라고 불렸을지, 아니면 여전히 악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약자로 사는 대신 강자가 되기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